지난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 예산을 4조 1천억 원을 감액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R&D 지원 예산, 민생 예산,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의 기본 경비마저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도 모자라 방통위 예산마저 무차별하게 삭감했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의 경우에 80억 원이 삭감이 됐고 그 가운데서 기본 경비가 13억 원 가량이 삭감이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산들입니다. 제가 조그만 것부터 이야기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지금 그 출퇴근 차량의 기름비, 유류비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국민 경제가, 국가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비서실 운영비도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손님들이 외부에서 방문을 해도 차 한 잔을 제대로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소송비입니다. 소송비가 0원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이제 그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또 소송 같은 것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소송비가 제로, 0원입니다. 소송비가 몇 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사실상 부족할 판에 이걸 0원을 만들어서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6명으로 이제 저희가 TF팀을 꾸렸습니다. 근데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몇백억 원에 대한 그 과징금을 일종의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엄청난 로펌의 변호인단을 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비를 0원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일부러 자동차의 유류비나 이런 거를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상 몇십억 원대 피해를 대한민국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소송비 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재탄핵과 관련해서도 탄핵에 대한 변호인 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보니까 국회 탄핵 소추인단은 6명인가의 그 변호인단을 만들었는데 제가 상당히 신뢰받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1억 2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만약 이게 줄탄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이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소송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서 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줄탄핵이 있게 될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비 0원을 만든 것은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백억 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기본 경비뿐만 아니라 국내의 빅테이크나 대형 플랫폼 이 분쟁들을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심위 자체에 건물 임대료조차 못 낼 상황입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의장님. 네,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방심위는 기본적인 임대료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모니터링, 앞으로 심의에 대한 차질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야당 예산 삭감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SNS는 물론 개인 간의 카톡 대화에 대해서 허위 정보가 발견하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십니까? 여기 봤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카톡 뉴스의 성역 아니고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론 활동 오래 하셨습니다. 민주당식 이런 언론에 대한 검열 자유, 이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예, 카카오톡은 네이버 라인이나 다른 소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거의 전 국민이 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도 전송 이른바 소위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를 실어 나르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이른바 민주파출소라는 데서 신고를 받아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슬로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Democracy dies in darkness.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입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축감을 가지게 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큰 기둥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이 없다면 확실하게 카카오톡 검열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국민들이 조금 더 신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북한 정도에서 볼 수 있는 반민주적 전원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만한 발상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최근에 광고가 빠진 신문 한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저는 그 이유도 알고 계시겠네요. 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 이진숙 탄핵 기각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빈 칸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은행을 만나는 경제 정책 자리에서 그 언론에 광고 주는 것조차 압력을 넣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를 참지 못하는 청년들의 분노가 노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박구영 민주당 교육연구원 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2030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소수를 만들까?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청년층을 제거해야 한다.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자격이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MBC 관련 한번 말씀 꼭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꼭 드리고 한번 가야겠습니다. MBC 띄워주세요. MBC는 뉴스가 뉴스만 하면 되는데 왜 멘트를 민주당 대변인실 브리핑하는 겁니까? 여기서 구구라는 표현 계속 나옵니다. 위원장님, 도대체 이런 구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아까 다른 분에 대한 질문에서도 극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제가 조금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에는 극우만 있고 극좌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통상 저희가 극이라고 하면 ultra right든 뭐 ultra left든 무력을 사용하는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하는데 히틀러의 나치나 미국에서 쿠클락스 클란 폭력을 동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진숙을 극우라고 하고 또 2030 세대 광화문 집회든 아니면 집회 현장에 나가는 2030을 극우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우리 국민의 상당수를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비이재명계들이 움직인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움직이면 지지자들 모아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최민희 의원이 바로 극좌가 될 것이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극좌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전 제 개인적으로 적어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극좌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MBC는 명백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설에는 친절한 해석까지 덧붙였고요. 우리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의 연설은 야당 탓맛하는 연설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대로 보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3박 4일 빵 청문회 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법화 때문에 아까도 법화 얘기 나오더라고요. PPT 보시죠. 이재명 대표야말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얼마를 쓰셨는지 압니까? 개인 2,790만 원씩 샌드위치 먹고요. 과일 2,790, 샌드위치 685만 원. 거기다 세탁비 쓰시고요. 샴푸까지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개인 카드 유용 혐의로 11월에 기소당했습니다. 위원장님은 기소당한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기소당하지 않았고요. 법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MBC의 60여 년 역사상 법인카드가 공개된 것이 좀 시쳇말로 까인 것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가 저희가 현재까지 추정하는 것은 민노총 언론노조 회원이 불법적으로 빼줘서 빠져나간 것 한 번, 그리고 이진숙의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저는 한 번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민주당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유성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진전사항을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경찰 수사도 지휘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 돈이 아까워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13조 1천억 원의 추경으로 포퓰리즘식 예산을 살펴하자고 합니다. 결국 이 막대한 국가 부채는 결국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거는 뻔한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